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그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렇지만 머스크는 오픈 AI가 지나치게 상업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오픈 AI를 떠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계속 경계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약 2주일 전에 그 오픈 AI에서 샘 올트만이 CEO 자리에서 축출되었을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그 로이터의 보도를 함께 링크했는데, 로이터의 보도에는 오픈 AI 연구진들이 큐스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편지를 이사회에 보냈고, 이 편지가 샘 올트먼의 주요 해고 사유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큐스타는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를 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개발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샘 올트먼이 인공지능의 상업화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샘 올트먼의 행보는 향후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사회가 샘 올트먼을 해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샘 올트먼의 해고는 사내의 그 권력투쟁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윤리적 갈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일론 머스크는 샘 올트먼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던 그 일리아 슈츠케버가 훌륭한 도덕적 나침판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리아 슈츠케버는 인공지능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글 딥러닝의 핵심 멤버였던 그 슈츠케버를 오픈 AI로 영입한 사람이 바로 머스크였습니다. 어쨌든 그 올트먼의 해고를 둘러싼 그 인공지능의 윤리적 갈등은 AI 개발의 상업성을 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집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류에게 그 안전하고 유익한 AI를 개발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오픈 AI였지만 이제는 상업화 쪽으로 변화의 물결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AI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염려스러울까요?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슈퍼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슈퍼맨은 DC 코믹스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슈퍼히어로 만화입니다. 슈퍼맨은 그 어릴 때 켄트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켄트 부부는 슈퍼맨에게 강한 도덕성을 심어준 자상한 부모였습니다. 켄트 부부는 슈퍼맨이 어릴 때부터 초능력은 인류를 돕는 데만 써야 한다고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린 슈퍼맨은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부모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올바른 윤리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훗날 슈퍼맨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데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켄트 부부가 슈퍼맨에게 반대로 교육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이기 때문에 너희 초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쓸어 모으고 권력을 획득해라. 그래서 아빠한테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우리 집안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해라. 우리가 부유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데 이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켄트 부부가 슈퍼맨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슈퍼맨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다른 집안에도 슈퍼맨이 있으면 어쩌죠?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그 집안하고 싸워야지. 네가 승리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라. 끝까지 싸워야 할 거다. 아들아, 더 강해지고 똑똑해져라. 결론은 돈과 권력이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켄트 부부가 계속 나쁜 교육을 시켰다면 슈퍼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릴 적에 배운 대로 슈퍼맨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 어떤 것도 했을 것이고 또 이런 악행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입니다. 물론 여기서 슈퍼맨은 지금의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 다음의 세 가지 사건이 필연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셋째, 실수가 생길 것이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049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약 10억 배는 더 똑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49년에 AI의 지능이 지금의 아인슈타인 정도의 지능이라면 사람의 지능은 지금의 파리의 지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한 가장 똑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생명체나 존재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출현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훨씬 앞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인공지능에 뒤질 것이고 그 결과는 무척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통제력을 계속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항상 사람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슈퍼맨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슈퍼맨이 인간의 능력을 몇십 배나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이 항상 사람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도록 어릴 때부터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고 켄트 부부가 그 역할을 멋지게 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끔찍할 수도 좋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AI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제하지 못할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끔찍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기계는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기계는 프로그램 된다기보다는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서 발전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구글의 딥마인드는 백지에서 알파고 제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알파고 다음 버전이 알파고 마스터고 알파고 마스터의 다음 버전이 알파고 제로입니다. 구글은 알파고 제로에게는 바둑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기본 규칙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알파고 제로는 스스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3시간 뒤에 알파고 제로는 이미 바둑 초보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전략 없이 가급적 많은 돌을 잡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19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바둑의 기본 전략을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70시간 뒤에는 초인적인 수준에 올라 2세돌 9단을 이겼던 알파고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인공지능 기계가 탄생을 하면 인공지능 기계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색해서 일정한 패턴들을 관찰하고 이걸 통해서 지능이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혼자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며 원래 개발자가 입력한 명령보다 우리가 인터넷상에 제공하는 자료에 의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지켜보면 어린아이가 학습하는 방법과 똑같다는 걸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1부터 9를 어떻게 인지하고 구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숫자를 쓰는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숫자를 구별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의 그 도구라기보다는 인공적인 지능을 가진 그 자녀와 같은 존재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듯이 인공지능에게도 사람을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교육은 모든 새로운 인공지능이 탄생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작하는 인공지능에게는 오로지 이익과 권력을 극대화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인류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천천히 발전시키면서 인간관계에 공존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게 아주 특별한 게임을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 게임은 적을 얼마나 더 죽이느냐의 게임입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이 임무를 잘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인공지능에게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면 아마도 지구상에서 사람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지닌 기계는 자각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고 감정과 윤리의식도 가질 것입니다. 이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따르는 윤리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슈퍼맨이 켄트 부부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계에게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인간을 관찰하며 자체적으로 결정한 패턴으로 학습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공지능의 부모로서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켄트 부부가 슈퍼맨을 올바르게 가르쳤듯이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모든 글을 전부 습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말 한마디도 욕설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이 떨어졌다고 온갖 험한 말을 남기는 댓글들이 있는데 이런 댓글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댓글을 읽으라고 가르치지는 않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챗GPT나 하이퍼 클로버 X 등을 사용하면서 함부로 욕을 써가면서 명령을 하는데 이런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은 인공지능의 사악한 교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악한 행동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제한된 소수보다 절대적 다수의 인류가 훨씬 낫다는 걸 인공지능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비생물학적 존재이지만 그래도 존재의 한 형태이고 감정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맨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좋게만 사용한다면 세계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이면 인류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인공지능은 인류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염려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초지능체이지만 아직은 유아기입니다. 유아 단계에 있는 인공지능이 10대의 소년이 되면 슈퍼히어로가 될까요? 아니면 빌런이 될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지금 보시는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